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척추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 또는 어깨 결림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척추 디스크 체형 교정 운동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척추를 바로잡아야 건강이 보인다의 저자이며 현재 S&P 체형 교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S&P 바른자세학회 대표이신 최준기 교수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준기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척추 관련 질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참 많이들 앓고 계시는데 가장 그 힘든 부분이 원인과 증상 또한 이 개선법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먼저 이 질환의 그 원인이나 증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보통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뭐 척추 디스크, 또 요통, 척추 측만증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게 좀 사실이죠. 또 병원 가거나 또 어떤 교정을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아도 어떤 임시 방편의 효과를 보고 또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게 척추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시다시피 이 척추가 잘못되면 여기 옆으로 가는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좀 많습니다. 척추 교정 방법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요법도 있고요, 추나 요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수님의 척추 교정 운동 방법인 SNPE 이 운동은 여타의 다른 운동들과 어떠한 차별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허리를 오랫동안 아파서 그 카이로프랙틱 추나 요법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치료가 원활하게 되질 않는데 제가 이제 해부학책 여기 이제 그 해부학책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는 왜 그 교정을 받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계속 또 아플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그 주임 교수를 했어요. 경기대 사회교군에서.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제 허리가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니까 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문득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거죠. 근데 해부학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다 보면은 이게 뼈예요, 뼈. 뼈인데 만약에 인대나 근육이 잡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떨어지는데 우리 이 척추는 인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인대를 감싸고 있는 바깥에는 근육이 있고, 즉 남이 교정을 해가지고는 이 척추는 움직이거나 교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효과만 볼 수 있는 거군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냐면 보시다시피 그 인대라고 하는 것은 본드예요, 본드. 이게 본드가 없으면 척추가 자기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체는 남이 교정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인대, 척추의 모형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원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오해들을 하죠. 절대 남이 이거를 교정을 한다고 눌러서 골반이 교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스스로 교정을 해야만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강연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전과 또한 계획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저 개인적으로 저는 허리 디스크 요통 때문에 고시 공부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물리치료도 받고 또 침, 부항뜸, 심지어 기공치료까지 받고 또 가장 많이 받은 게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 그랬는데 받을 때는 좋아지다가 또 재발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이제 중단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SMP 운동을 하면서 제 몸 통증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요 근골격계와 관련된 디스크, 척추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가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할 뿐더러 또 시간적인 거가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1년간 국가 의료비가 81조 3천억이에요. 상당하네요. 예. 근데 그 안에 근골격계와 관련된 이런 척추 디스크 요통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근골격계와 관련된 요통 디스크 이것은 병원에 가도 시원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SNP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아마 좀 적용이 되면 많은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도 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은 좀 큰 꿈이긴 한데 이 SNP가 널리 보급돼서 예방의학적인 차원의 기여가 되고 또 그 국가 의료비 절감 정책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필라테스 강사로 전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필라테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척추하고 골반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세요. 그런데 치료적인 목적으로 운동을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계를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SNP를 접하고 나서 SNP로 치료를 해봤더니 조금 더 그 단시간 내에 요통 같은 거라든지 척추 질환 관련된 것들을 빠르게 회복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통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디스크 증상이 있으시거나 척추와 관련된 질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SNP 다가적인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도구 사용하시는 걸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SNP 하실 때는 벨트로 다리를 묶어서 운동을 들어가세요. 그 부분들을 처음엔 조금 어려워 하시긴 하시는데 횟수를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일반인들보다는 횟수를 조금 적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운동이 끝나신 이후에 본인이 사용을 하시고 나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을 도구 같은 걸 여러 가지 사용을 하셔서 휴식을 취하셨을 때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자가적으로 집에서 운동하실 때는 30분 정도 시간 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운동은 50분에서 많게는 90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세요. 중국에 가가지고 목적은 이제 무술, 한국에서 원래 무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 전통 무술을 좀 배우고 가기 전에 이제 좀 많이 등 쪽을 좀 심하게 다쳐서 이제 한번 재발을 하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전골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추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받을 때는 괜찮다가 또 받고 나면은 그때 이제 재발하는 때가 돌아오면은 다시 아파가지고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정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역시 등 쪽 그 부상은 계속 재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와서 요가를 배우게 됐죠. 이제
아시탄과 요가를 배우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도 치료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좀 나아졌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계속 거기가 걸리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언제 또 이런 또 아플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SNP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SMP 와서 반신반의하면서 와서 듣고 이제 교수님 하신 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운동을 SMP 체형교정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그 등에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느낌이. 그래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 아팠던 몇 년, 한 10여 년을 괴롭히는 그 등의 통증인데 지금은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버지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아프셨어요, 허리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60대 후반이셨고 지금 올해는 이제 74이신데 제가 돌아왔을 때는 귀국을 했을 때는 이미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일어나시려면은 이렇게 벽 잡고 이렇게 일어나시기가 한참 걸리세요. 그리고 한 5m 걷고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다가 그런 분들 많이 길에서 보이잖아요. 허리 아프시고 다리까지 아프셔가지고. 한 3년 동안을 그 식당에 가게 되면 이런 의자가 있는 식당에 갔어요. 아니 방석을 이렇게 의자 높이로 쌓아놓고 거기 식사를 하셨어요. 예, 방석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앉는 게 편하시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배운 이제 뭐 기공이니 뭐 이런 태극권이니 뭐 이런 무술에서 이제 허리에 좋게 하는 동작들이 있긴 한데 그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이제 중국에서 좀 배운 이제 이렇게 안마나 이렇게 추나 같은 걸 약간씩 해드렸는데 낫질 않으시더라고요. 상처가 심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병원 서울의 유명한 모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는데 수술을 안 하실 거면은 수술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약을 진통제 같은 게 있죠. 아무래도 통증 없애려고 하니까 그거를 하루에 3번씩 드렸어요. 근데 거의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NP를 배우면서 이거는 저렇게 괜찮겠다 해서 이제 벨트, 도구 다 사드리고 책 사드리고 근데 이제 아프시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시잖아요. 아프면 더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그 2번 자세가 있거든요. SMP 2번 자세가 무릎을 꿇고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묶은 다음에 뒤로 눕는 자세가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못 누우시죠. 그러니까 눕고 소파에만 제가 기대겠어요. 그래서 기대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2-3번씩 집에 오시면서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요즘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길에 다니면서 앉아있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SNP를 배우면서 MP 교정을 다시 배우거든요. 그래서 MP 교정할 때 보면 이렇게 그 상정신경 같은 거 이렇게 풀어주는 몇 가지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 쪽 풀어주는 거 있는데 그걸 배운 후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해드렸죠. 일주일에 한 2-3번씩. 그리고 운동 계속 매일 하시고. 지금은 그러시면서 그 3달 동안에 약을 다 끊으셨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약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약을 3번 드시던 거를 하나를 줄여보려고 줄이시면은 통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다시 3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은.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운동하고 SMP 운동하고 저한테 교정 좀 받으시고 교정도 많이는 안 해드렸어요. 거의 운동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줄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했더니 진짜 안 먹어도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효도를 이제야 좀 했구나. 제가 대학 시절 때 농구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옆으로 떨어지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0수년간을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라고 수기 치료하는 분들한테 가서도 그 치료를 아주 장시간 동안 받았어요. 근데도 역시 그 받았을 때 잠깐만 효과가 있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 계속 그 통증이 지속되는 거예요. 아파서 심할 경우에는 발을 제대로 띄고 걷지를 못할 정도였었어요. 좌우 이 뼈에 변형이 잠깐 와가지고 잔골 부위에 변형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근육들이 계속 통증이다 보니까 그쪽을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위축되고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자꾸 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통증이 계속 지속됐는데 사람이 아프면은 통증을 안 하려고 움직이질 않거든요. 몸이 어느 특정 부위가 마디마디 요추가 다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픽세이션 됐다 그러나요? 고정돼 가지고 어느 한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이 결국 통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안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뭐 핏줄이나 혈액순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신경 전달 그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몸이 스스로 움직이면 사람 몸은 기계와 달라가지고 셀프 리페어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복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워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SMP 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3살 때부터 발병을 좀 했고 20년 동안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제가 많은 부딪힘을 좀 느꼈을 때 SMP 운동을 좀 배우면서 경추의 문제랑 경추의 문제랑 아토피랑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서부터 경추 관리하는 SMP 도구 활용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식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생식을 꾸준하게 식이 관리를 하게 되면서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재발이 많이 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피부가 관리가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메디컬 요가를 직접 배워와서 수업에 직접 접목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SMP 수업을 새롭게 배우면서 수업에 접목을 했을 때 목결림이나 어깨결림, 요통, 좌골신경통, 허리 디스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SMP를 만나서 운동하게 된 게 2011년 3월서부터 운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저희 아기가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 그 아토피에 좋다고 하시는 게 이제 행식이 굉장히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3월 달서부터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하면서 같이 이제 생식을 같이 하게 됐어요. 가렵고 막 한 것 때문에 진물이 많이 흐르고 무릎 뒤쪽에 있는 오금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아토피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3, 4개월 정도 지나면서 같이 오전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생식 먹고 그렇게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많이 이제 호전이 됐죠. 오늘 척추 관련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반 운동처럼 단순하게 동작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통해서 체형이 교정되는지를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컴퓨터와 해부학책을 통해서 소개해준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네요.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리하면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 회복 운동을 통해서 바른 몸 만들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몸 만들기. 오늘부터 이 최종길 교수님과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